성수공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인나노도 하반기에 아마 양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HBM4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효과도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나노 같은 경우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특히나 4나노 공정 있지 않습니까? 요건 80%까지 수율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율도 후반기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고요.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했던 거는 주로 반도체 쪽 회사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10년 이상 있었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반도체 비즈니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논문을 반도체 분야로 한 20편 정도 썼고요. 책도 반도체로 3권을 썼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상당히 별로 좋진 않죠.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좋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AI 쪽 이쪽에만 좋아지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빨라도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 정도는 돼야지 가시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에서 그 전자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걸로 이제 바꾸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좀 중국이 시장이 좀 살아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지만 좀만 더 기다리시면은 빠르면 이제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 되면은 좋아질 걸로 확실히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SK는 뭐 그나마 좀 좋은데 아직까지는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도 HBM 쪽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하지만 하반기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려면 내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스마트폰 갤럭시 S25가 잘 나오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만 대가 최단 기간에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메인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부가 좋아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확실히 좋아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에서 파운드리 전략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이제 2나노 첨단 쪽에 이제 포커스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2나노 쪽에 이제 포커스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성수공정 이런 거는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멈춰놓고 있으면 이제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인원도 놀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피해가 컸습니다. 그동안 성수공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인나노도 하반기에 아마 양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수율도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한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좋아지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빅테크라든지 대형 팹리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HBM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 젠슨왕을 만났기 때문에 빠르면은 2분기부터 매출이 좀 나올 것 같아요. HBM4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납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상반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빨라도 하반기 또 가시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려면 내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주가도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은 좀 하반기가 되면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반영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모리는 DRAM 중에서도 HBM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포커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3E하고 HBM4 이게 중요한데요. HBM3E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HBM4가 아마 하반기에 양산을 할 거기 때문에 벌써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HBM2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 해도 그 물량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많이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려면 내년 돼야 되는 거고요. 내년 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HBM3E보다는 이제 HBM4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HBM4에서 일단은 삼성은 어떻게 이제 SK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기점은 이제 HBM4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SK를 완전히 따라잡으려면 HBM4E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삼성도 HBM4E 쪽에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입니다. 빨라도 SK를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한 2년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AI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딥시크 이후에 AI 시장이 상당히 생태계가 커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AI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싼 가격이면 우리도 해야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국가마다 AI를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면은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이제 엔비디아도 뭐 딥시크 때문에 많이 줄 거다. 처음에 나온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전선왕도 얘기했듯이 블랙웰 수요가 너무 많다. 딥시크가 엔비디아 수요에 어떤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R1 추론 쪽에 상당히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R1 쪽 추론 쪽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HBM도 많이 사용이 될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HBM4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마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몇 년간은 계속 시장이 커지고 그런 혜택을 삼성하고 SK가 같이 당분간은 볼 거다 보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삼성이 2022년도에 GA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빅테크라든지 대형 팹리스 기업들을 수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빅테크나 아니면 대형 팹리스 기업들이 주문을 못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이 이런 GA 방식에 벌써 이제 2년 넘고 이제 3년째 되다 보니까 적응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율을 잡은 걸로 이제 보이고 있어요. 2나노 같은 경우에 2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있으려면 한 6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60% 이상은 잘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나 4나노 공정 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핀팩 공정인데요. 요건 80%까지 수율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진만 사장으로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이 바뀌었어요. CTO도 사장을 하나 앉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개선되는 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수율도 하반기가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파운드리 시장 자체도 상당히 안 좋았고 삼성이 그 고객을 획득 못했어요. 그동안 되게 작은 기업들만 일부 했었고 큰 고객들은 거의 못했거든요. 라인을 가동해야 되는데 고객이 없다 보니까 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동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부 라인을 계속 멈췄거든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가동이 멈추다 보니까 고객들도 오지 않고 삼성이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오질 않고 빅테크나 아니면 대형 팹리스 기업들을 이제 수주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수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퀄컴도 예전에 사용했는데 TSMC로 가버렸거든요. AMD 같은 경우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만 나오지 아직 구체적으로 하는 건 없거든요. 물론 4나노는 뭐 조그만 수량은 수준했습니다. 근데 이제 3나노라든지 뭐 2나노 이런 건 수주를 못했거든요. 계속 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요. 라인을 멈춰버리면 인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놀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 메모리나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요. 가동률이 낮아지면 이게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 장비라든지 모든 게 다 계속 낡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일단은 라인을 돌리면서 가동을 시켜야지만 그걸 보고 고객이 오거든요. 일단은 가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모든 성수 공정도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 바꿨습니다. 그 중국 쪽에 있는 고객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엄청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팹리스 기업들이 한 3,500개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4나노 AI 반도체 이쪽은 TSMC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SMIC 쓴다 그래도 7나노까지밖에 못하거든요. 할 수 있는 데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도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파운드리가 2조 원이 적자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라인을 가동시키면서 고객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중국에 있는 2대 기업들을 많이 끌어왔어요. 삼성전자 8개 정도 2대 업체를 끌어들였거든요. 2대가 뭐냐면은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입니다. 설계하는 게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컴퓨터로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하거든요. 반도체 칩을 설계하려면 이게 2대2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은 뭐 시놉시스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던스라든지 시멘스 2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2대 기업들을 같이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중국 고객들이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2개밖에 없어요. 중국 2대 협력 업체가. 인텔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삼성이 2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팹리스 기업들이 사용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또 2대 기업만 필요한 게 아니고 IP 기업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IP 기업들도 삼성에서 많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기업들도 삼성에서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삼성에서 중국 IP 기업, 2대 기업, 클라우드 기업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준은 많이 못하고 있지만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중국 기업들이 많이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는 고객이 필요한 입장이고 중국 팹리스 기업들은 TSMC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4나노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삼성에서 중국 팹리스 기업 대상으로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낸드 공정 기술에 중국 특허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낸드 쪽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CXMT라고 있어요. CXMT가 이제 메모리 쪽이고요. 또 낸드 쪽이 있는데 낸드 쪽은 이제 YMTC입니다. 쓰는 게 YMTC 쪽 쓴다는 거거든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단 후반 양산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300 넘어갔어요. 아마 빠르면 올해 정도 아마 400단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400단이 넘어가게 되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뭐냐면은 이게 범프라고 있어요. 그 칩끼리 연결시키는 건 없는데 이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돌기라고 하는데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면 높이가 낮아져요. 높이가 낮아지면 여러 층을 더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PPA가 좋아지거든요. 퍼포먼스하고 파워하고 에리아가 좋아집니다. 성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카파 투 카파라고 합니다. 구리끼리 접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이 기술을 이제 낸드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400단부터는 두께를 줄이는 것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안 썼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기존에 그 YMTC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허를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얘기 안 하고 썼다가 나중에 특허 소송 걸리면 심각해지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허 계약을 YMTC랑 맺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삼성도 이제 1000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300단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단도 이제 조만간에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써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겁니다. 딥시크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예,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엔비디아가 타격이 컸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타격을 받게 되면 HBM을 생산하는 SK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지 않나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에만 그렇게 이제 충격이 있었지 막상 와보니까 오히려 생태계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쓰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도 새로 이제 AI를 도입해야겠다라고 이제 많은 국가에서도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추론 쪽에 R1 쪽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AI 반도체 HBM도 써야 되거든요.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수요의 대부분을 이제 장악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HBM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 이쪽에 쓰겠다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율주행차에도 HBM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고속의 어떤 그 통신이 필요하고 AI 반도체가 필요한 데는 반드시 HBM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도 HBM이 상당히 잘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아니면 마이크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마켓시어가 불과 10%도 안 됩니다. 아직 상당히 작고요. 중국도 하고 있지만 지금 HBM2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HBM3, 4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당분간은 삼성이라든지 SK가 그 시장을 거의 다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영현 부회장과 젠슨 황 CEO가 미국에서 전격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얼마 전에 전영현 부회장이 그 샘플 칩을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했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HBM3E입니다. 아시다시피 1년 이상 삼성에서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설계를 다시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보완된 설계로 해가지고 칩을 만든 거예요. 삼성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이제 만난 겁니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겠죠. 기본적으로 빨리 좀 해달라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SK 혼자만 쓰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상당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SK에서 물량을 제때 못 맞추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삼성에서도 전략적으로 엔비디아 납품을 빨리 하기 위해서 더 이제 신경을 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거기에 맞게 빨리 대응하지 않을까. 빠르면은 아마 2분기부터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밑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HBM3E도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회장, 샘 올트먼 CEO와 이재용 회장이 회담을 했습니다. 해당 회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예,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삼성 같은 경우에는 AI 생태계에서 거의 빠져 있었어요. AI의 어떤 수혜를 거의 못 받았거든요. 특히나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못 받았어요. 이 만약에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AI 분야에서 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그 AI 생태계를 다 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자본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필요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시다시피 이제 HBM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AI 반도체 쪽에는 HBM이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SK하고 엔비디아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를 찾은 거죠. 그 파트너가 이제 삼성이라는 얘기죠.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설계는 할 수가 있어요. 오픈 AI라든지 다른 데서 뭐 맡겨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또 제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AI 반도체 특히나 뭐 4나노, 3나노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TSMC하고 삼성밖에 없거든요. 인텔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는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적대 관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삼성이 그나마 쓸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어떤 니즈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세트 제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트 제품도 같이 납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맞는 거예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뭐 HBM도 할 수 있고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 다른 전자제품도 같이 납품을 할 수 있고요. 삼성은 상당히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삼성이 자본력을 투자할 수 있다면 상당히 믿김이 커지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잘 된다면 단숨에 그 삼성이 AI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입니다. 삼성은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MR-머프 방식을 그대로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훨씬 더 성능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PPA가 상당히 좋아지고요. 모든 면이 다 좋아집니다. 높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범프가 없기 때문에 이 높이가 상당히 높게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층이라도 규격이 있어요. 이 층 안에 많은 층을 쌓아야 되거든요. D램을. 그러니까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방식이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실패를 대비해서 다른 방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상당히 SK 하이닉스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쓸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HBM 보시면 최근에 좀 바뀌는 게 있는데 그 로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그 로직 다이는 뭐냐면 HBM하고 GPU 사이에 이제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직 다이가 중요한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SK는 이제 보면 5나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는 4나노 도입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정이 더 앞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3나노 공정이 수율이 한 80%까지 올라와 있다 이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SK보다 훨씬 더 앞선 공정을 사용해가지고 4나노가 성공했나라면은 HBM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D램도 중요합니다. D램을 쌓는 거잖아요. HBM은. 근데 이제 D램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B D램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C D램을 쓰겠다. HBM4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B D램보다 한 단계 지금 앞선 공정이거든요. SK 하이닉스도 1C 공정이 아닌 1B D램을 쓴다는 거거든요. 앞선 공정을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공정이 앞서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삼성은 이 세 가지 분야를 다 도입을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 가지 다 모두 다 성공한다면은 훨씬 더 따라잡는 그러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최소한 2가지 이상 성공한다래도 상당히 따라잡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금방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따라잡으려면 HBM4 이 정도는 돼야지 거의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년에서 한 2년 정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2024년도 반도체 시장이 그나마 좋아지면서 장비 시장도 약간 좋아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팹을 질 때마다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팹을 많이 질수록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는 뭐 중국도 그렇고 팹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팹이 작년에만 거의 뭐 30개 이상을 졌거든요. 올해도 꽤 많이 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팹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특히나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하는 기업들, 특히나 HBM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PSK라든지 테크윙 이런 기업들, 세정이라든지 검수장비 기업들, HBM 관련돼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HBM이 상당히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HBM 관련된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아시다시피 PC 본도 장비 SK 하이닉스에 넣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매출이 1,590억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5,58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배 이상 뛰었네요. 매출이 엄청나죠. 영업이익도 2023년도에 345억이었는데 이게 2,553억이 됐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당분간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더블 벤더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SMPT 이 회사 장비를 도입을 하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도 SK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론도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넣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기업들도 HBM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납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HBM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상 한미 반도체 실적도 뭐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리기판이 기본적으로 되게 얇습니다. 왜 얇으냐면 이게 인터포저라는 게 있는데 칩하고 기판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유리기판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상당히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MLCC를 그 안에 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얇아지다 보니까 신호의 어떤 전달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리기판이 기존의 그 PCB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력 소모가 상당히 좋아요. 훨씬 더 우월합니다. 뭐 한 40%에서 한 50% 정도 전력 소모가 적게 됩니다. 그 신호의 어떤 전송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AI 쪽에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력 소모하고 전송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이게 대세로 유리글래스가 앞으로 아마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쉬워짐 현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판 안에 뭐 칩이 많이 박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속의 어떤 반도체가 쓰이게 되면 이게 열 때문에 쉬워짐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유리기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쉬워짐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유리기판은 맨들맨들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회로를 상당히 작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도 커집니다. 2024년도 작년이었죠. 이게 3조 1천억 정도 됐었는데 2034년 되면 5조 7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커지죠.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 전기를 통해서 받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유리기판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 자체를 외주 생산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특징이 있는데 퍼스트 무버 전략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입니다. 시장이 커져야만 그때 시장에 맞게끔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양산하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적기인 거죠. 시장이 뭐 빠르면 2년 안에 시장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양산하는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적기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낫다. 삼성전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어요. 인텔은 애리조나 공장에 10억 달러 투자 이미 했고요. SKC 같은 경우도 자회사 통해 가지고 미국에 생산 라인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양산은 아마 좀 있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양산을 돌리고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구미 사업장에 유리기판 시제품 양산을 올해 안에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진출했습니다. 유리기판 기업 중 주목해서 볼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SKC입니다. 또 SKC의 자회사인데 앱솔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SK 쪽에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랑 만났어요. 유리기판 이쪽에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SK가 지금 이제 HBM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고속의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차피 이제 AI 반도체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유리기판으로 가야 됩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파트너십이 굳건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쉽게 기존에 있는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SKC 2025년 올해 5.1억 달러 정도 이제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2030년에 되면 16.1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배 이상 커지네요.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SKC가 상당히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SK가 많은 실적을 올릴 것 같습니다.